다음은 충북 청주 상당 출신의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 지역구민 30여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청주 상당구 출신 정우택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산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안과 불신 그리고 불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가중되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불안에 떨고 정부와 정치권은 불안을 해소할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불신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회생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데 대해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적폐가 노정되면서 쇄신의 목소리는 크지만 성과는 아직 미약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는 미흡합니다. 정치의 실패는 국민에게 고통과 분열을 가져오지만 정책의 실기 또한 나라의 커다란 위기를 불러옵니다. 우리는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 정치와 정부가 함께 맹성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은 인구도 고령화됐지만 인프라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30년이 경과된 인프라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안전과 직결된 철도 옹벽이라든지 철도 교량, 또 수문, 댐 이런 것들은 여타 인프라에 비해서 현격하게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최근 또 보도를 보니까 하수관 노후로 인한 누수 현상으로 인해서 도로 붕괴 위험까지도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시행할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IMF도 인프라 확대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 일자리 창출과 경기 진작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성장 개선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한번 우리 총리께서 직접 인프라 확대 정책을 추진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인프라 자산들이 지금 굉장히 노화된 게 사실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다시 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자리 창출이든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한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특히 댐이나 그 철도 같은 데는 그 노화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산도 많이 투자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책임질 자리에 계십니다. 네. 한번 노후 인프라 확대 정책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한번 강력하게 추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것을 시행하려면 이 자금 확보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민간 자본 활용 방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인프라 시장을 보면은 이 사모펀드 중심으로 이 한계에 좀 부딪혀 있거든요. 앞으로 좀 공모형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자금이 좀 대규모화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좀
리스크된 부담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모펀드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그 공모형 인프라 펀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 육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국내 하겠습니다. 인프라 사업 대상으로 해서 상품 개발이 시급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내수 활성화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 서비스 부분의 경쟁력 확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IMF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야심찬 서비스업 개선에 대한 이 정책을 추진하라 이런 공고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비스 산업은 이 고용 창출 효과가 대단히 크고 친일자리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제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환경은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건수의 법을 보더라도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가 53%가 차지하는 것을 보더라도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서비스 규제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과도한 규제가 있었다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산업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에 가장 첩경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법률이 제때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인이 보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있어요. 이걸 잘 매듭을 푸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특구를 보면 약 163개 특구가 남발되어 있습니다. 특성화되지도 않으면서 유명무실한 이 정부의 특구제도 이제 정비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2004년부터 현재까지 163개 특구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운영 성과가 부진했던 5개 특구는 해제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비 작업에 좀 박차를 가하시면서 저는 이것에 대한 좀 대안으로 서비스업 무규제 특구 설치를 강력히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 서비스업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개혁은 상당히 좀 어려울지 모릅니다. 따라서 시범적으로 특정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무규제라는 정책 적용을 과감히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규제 개혁에 대한 서비스 육성 효과를 시범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 정신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공공성의 훼손이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도 가능할 것 같아서 좀 연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연구만 하면 안 되고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일본은 이미 전략 특구를 사례를 지금 해서 시행 단계에 들어가 단계에 있습니다. 효고현의 야부시시라든지 후쿠오카시 같은 데는 일본이 전략 특구로 정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인 이 추진을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일본 사례도 좀 연구를 시키셔서 한번 서비스업 무규제 특구 한번 멋있는 이런 정책 한번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태까지 왔던 정책 답습하는 거 큰 효과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새로운 창조 경제 하신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로 좀 한번 뭔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연구 다음에 시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발상을 전화를 해서 네, 경제 분야 질이지만 제가 그 전국 최초로 자율통합된 우리 통합청주시 청사 문제를 제가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85만의 청주 시민의 지금 최대 관심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허화 청사를 짓겠다는 거 아닙니다. 1965년에 졌기 때문에 50년이 넘어서 아주 노후화되어 있고 지금 5개의 민간 임대 건물에 완전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296명의 공무원으로 시작했던 50년 전의 그 상태가 지금 2,709명의 공무원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의 불편에 대한 이 부정적 여론이 아주 청주시를 들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주시 이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국가는 통합청사에 대해서 그 건립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명문 규정을 마진창 때와 다르게 이번에 여야 합의하에 명문화시켰습니다.
또 지난 7월 1일 날 대통령께서 직접 통합청주시 출범식에 오셔서 청주시에 대한 지원을 모든 것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또 언급을 하셨어요. 법에다가 명문화도식 해요. 또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그 청주시에 대한 그런 말씀에 언급도 계셨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시행이 제대로 지금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폭발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은 자체 그 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관해서는 시군 통합 지원을 위해서 약 3천억 원 교부세가 추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신청서 건립은 이런 재원을 활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좀 국가에서 부담이 가능한지 여부는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제가 그런 대답을 드리려고 대정부 질문까지 나와서 총리께 질의를 하겠습니까? 예전은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법에다 여야 합의하에 이번에는 청사 건립에 대해서 국비 지원하겠다고 법에다 명문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예전에 명문화되지가 않았으니까 정부가 그런 원칙을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통합이 전국 최초로 돼서 앞으로 선도적 사례를 가져올 텐데, 통합의 효과가 불과 이거 4, 5년 동안에 한 1,500억 넣어달라는 얘기인데 통합의 효과가 그것만큼도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통합하라고 그렇게 와서 정부가 얘기할 때는 언제고, 통합하면은 모든 지원해 줄 것처럼 지난번 정권에서 다 하다가 이번에 전국 최초로 주민투표에서 통합하니까 그거는 또 모르겠다. 법까지 여야 합의하에 어렵게 명문화시켜서 이거를 만들어 놨는데, 또 대통령이 불과 몇 달 전에 오셔서 저 청주시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연구까지 해놓으시고 안 하셨을 때 그 1985만의 불만의 불만의 소리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 지원이 있었던 점을 고려를 하시고, 밑에서 그 써주는 지역에, 거 저 총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총리께서 합리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쪽 지역의 특수성과 또 앞으로 설리가 되는 문제 등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려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할 말이 있지만 그냥 이 정도로 참겠습니다. 네, 우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최 경제팀이 발족한 지 100일이 넘었죠? 예. 네, 아직 기대감은 처음에 굉장히 크게 출발했는데 아직 성과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아직 조금 주십시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좀 얼어붙은 것 같고, 네. 또 증시마저도 처음에 올랐던 상승폭이 다 이제는 반납하고 또 이제 하락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제 살리기 노력이 얼마큼 좀 결실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의원님 아시는 대로 우리 제가 취임 당시에는 굉장히 경제 주체 심리들이 굉장히 착가라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고 여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일단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의 분위기나 심리적인 반전은 어느 정도 효과를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본격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경제 정책이라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대외 변수 쪽에 불확실성이 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조업이 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제조업 매출 증가율이 작년에 0.5%로 외환 위기 때보다도 지금 낮아 있고, 수익성도 부진해서 지금 한계에 있다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저 기업의 경제 활동은, 경영 활동은 지금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고, 이런 네. 기업 경영의 악화가 우리 내수 경제 활성화에 지금 걸림돌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책을 추진하시면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 지금 하시고 있는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결국 가장 키는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기업 규제 완화나 또 신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또 특히 창조 경제 육성을 통해서
경제를 조금 혁신 추격형에서 혁신 주도형으로 끌고 가는 뭐 그런 전략 등을 통해서 기업들이 투자에 많이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업 성장판도 지금 문을 닫을 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걱정하는 게 이제 내수 활성화를 해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오히려 기업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예, 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든지 기업의 그 미래 투자나 또 그 잠재력을 계속 키워 나가면서 또 다만 이제 그동안 그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그 사내에 이제 그 자금을 과도하게 유보해서 이걸 뭐 임금이나 배당이나 투자나 이렇게 쓰지를 않으니까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해 가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정부가 정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길을 살려주는 이런 방향으로 작동되기를 제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경기 부양과 함께 또 우리 경제 체질 개선, 성장 잠재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구조적 계획도 병행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지난 2월에 발표된 우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네네. 반드시 좀 추진해서 예. 성공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환시장 문제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네. 이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문제, 또 세계 경제 불황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또 글로벌 투자 자금의 흐름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환시장은 평시에는 안정세를 보이지만 위기 시에는 굉장히 변동의 폭이 확대되는 이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자본시장이 100% 개방되어 있어서 외국인이 투자 자금을 손쉽게 현금화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항상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 시점에서 외환 당국이 조금 더 환율 급변동에 대해서 정말 좀 무대책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장 변동성을 더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세계 이 선진국의 하나인 스위스도 공개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환율 안정화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한국의 금융 외환 시장의 이 태생적 한계를 볼 때 보다 적극적인 좀 외환 정책을 구사할 이런 용의를 안 갖고 계십니까? 예, 뭐 의원님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요. 그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패그 제도라 그래서 그 유로 쪽에 패그가 돼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 시장에 맡겨진 자유 변동 환율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시장에 여러 가지 그 개입하는 부분은 상당히 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러나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국 양적 그 완화 종료, 그리고 일본 옌 또 양적 완화 지속 이런 것 때문에 한쪽은 그 하고 한쪽은 또 내려가고 하는 이런 측면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 안정 시장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지금 있고요. 일본이 추가 좀 완화 조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 전망이 엔달러 환율이 120엔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수출 기업 지금 잘못하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일본 이엔저 때문에 사실은 뭐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여러 가지 국제 공조 노력 등을 통해서 과도하게 그런 그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그 대외 쪽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응책을 강구해서 철저하게 구체적 대책 갖고 제가 논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걸 저 촉구를 합니다. 네네. 그 우리 외환시장 안정 차원에서 네. 이제 만료가 된 미국과 우리 한국과의 통화 수합 계약 네. 이거 다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약 1,300억 불 정도의 통화 수합을 잔고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있었던 그 부분은 2010년에 그러니까 종료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한 1,300억 불 정도의 수합 잔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충분한 외환 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대비책을 강구를 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또 그 상황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없어서 추가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영내 금융질서 재편 문제가 네.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 근원지가 중국 아닙니까? 네네. 그 중국이 지금 이러한 영내 금융질서 재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금융 국제화 정책 수립이 지금 아주 절실하게 요구가 되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갖다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중국이 그 자본 자유화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인근 국가에 지금 그 금융업이라든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무슨 대응 정책을 갖고 있는 건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영내 금융질서 재편에 따라서 정부가 어떠한 좀 대응을 갖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위안화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위안화 청산은행이 중국 교통은행으로 지정이 됐고요. 금년 내 12월 이내로 위안화 직거래소가 개설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난번에 양국 정상회담 결과로 RQP라고 우리가 위안화로 중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그 한도를 800억 위안 받았습니다. 이 규모는 홍콩 다음 대만과 함께 홍콩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역 거래에서도 지금 한 2~3%밖에 위안화 거래가 안 됩니다만은 이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한 20%까지 이렇게 높이고 해서 지금 중국 위안화와 우리나라 직거래 시장 12월에 개장된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서울에서는 개장되는데 지금 중국에다가 추가적인 우리 규제 완화 없이 네. 중국에다가 그거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외환 자유화 쪽에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연다고 여는 게 이제 RQP라고 그거 가지고 이제 채권 투자 한도를 주는 그겁니다만은, 그래서 우선은 국내에서 위안화 수요가 의원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중국하고는 지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가 공급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1년에 트레이드 볼륨이 양방향으로 하면 2,500억 달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잠재적으로 위안화 직거래 시장은 커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아주 금융기관하고 그다음에 또 기업들의 인식 제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그냥 화두만 던지는 네네. 겁니다. 그렇지만 심각하게 예. 정부에서는 영내 금융질서 개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또 우리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연기금 등 대외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지금 굉장히 외환 업무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고요. 예. 또 지금 우리 수출입 거래도 우리 원화 결제가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달러 부채 발생에 아주 고질적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그 개발연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 외국환 거래법 이거 개혁해서 이제 신금융 국제화 정책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취임 후에 외환 쪽의 규제를 완화하도록 굉장히 지금 푸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규제 완화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서 외환 시장이 외국환 이쪽 시장이 잘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화두만 던지니까 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네. 우리 금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금융계에서는 왜 삼성전자급 금융사가 출연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이 한국 금융의 오래된 숙제입니다.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네, 있습니다. 우리 금융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IT 금융과 연관된 이 규제 난맥상을 풀고 또 인터넷 기반 금융기관 설립에 금융 당국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페이스북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다수의 IT 기업이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하고 있는 이때 우리 당국은 이거 중장기 과제로 내버려 두고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이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현안 과제로 설정해서 법 제도 조정을 해나갈 용의가 없으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IT하고 금융하고 접합의 면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거래가 한 90% 정도까지 이루고 있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제 설립하는 걸 검토할 이제 단계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고민해봐야 될 것들이 이제 은행에 대해서 산업재보를 그럼 허용을 할 것이냐, IT 기업을 포함해서 거기에 따라서 소유 제한을 어떻게 둘 것이냐 하는 그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런 IT 전문 은행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과 더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본 의원은 오늘 질의를 통해서 정부에 대해 한국의 뉴딜 정책으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시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서비스업 무규제 특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역내 금융질서 개편에 따른 신금융 국제화 전략 수립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경기 진작과 함께 경제 체질과 성장 잠재력 제고를 통한 구조 개혁을 통해서 이제 잘 사는 대한민국, 잘 행복한 대한 국민이 되기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